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3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뿌잉뿌잉님이 써주셨어요. 은화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 구매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판매할 건 아니지만 구매한 은화는 어디서 판매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은화를 판매하는 곳은 이제 매입도 대부분 저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수수료가 비쌀 테니 수수료를 아끼려고 하면 개인에게 판매하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제가 판매를 직접 해보진 않아서 매입만 해봤죠. 이제까지 은화를.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금은 뭐 매입할 때 금은방에서 뭔가를 구매하고 다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수수료가 이제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땐 은화 같은 경우는 직접 개인한테 판매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내가 은화를 팔았는데 어떻게 파는 게 은화는 가장 매도를 할 때 가장 좋다더라, 아니면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정보가 있으신 분은 정보를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할게요. 다음으로 예, 그 제임스킴님이 1대1로의 이면을 파악하지 못하면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금융 세력이 원하는 방향과 뭐 반대 방향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이 물론 국가도 이제 피해를 보겠지만 그 국가 안에 있는 국민들이 다 그 피해를 떠안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나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 터키처럼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톨카님이 써주셨는데, 반감기 전년인 15년, 비트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15년도에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체크를, 동그라미 친 부분, 지금 위치가 이제 여기죠. 그리고 2015년이 지금 여기입니다. 보시면 2015년도는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였어요. 150달러에서 300달러, 이 박스에서 1년을 움직였습니다. 1년 움직이면서, 보시면, 그 20주선을 돌려 세우는 작업을 했어요. 이때 이거를 주봉을 20주로 바꿀게요. 20주로 바꾸고, 예. 보시면 제가 지금 20주선을 이제 그렸는데요. 20주선이 1년 동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이 2015년 1년 동안 이렇게 바닥에서 20주선을 이렇게 돌려 세우는 그 작업을 2015년도 반감기 전해인 2015년도에 했고, 저는 이제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주선 위에 비트코인이 안착이 되어 있고, 오늘하고 이제 내일 특별한 일 없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봉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2, 3주 정도 추가 상승해서 주봉에서 양봉이 만들어지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시나리오, 그 3월 안에 20주선을 돌파해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로 진행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2015년도보다는 빠른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다음으로 미스터 이제 우식님이 써주셨는데, 은화 매입 관련돼서 정보를 주셨어요. 은화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10% 저렴하다. 매입을 기준 맞는지 자신은 없지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오프라인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 한국금거래소, 여기서 이제 메이플 은화를 2019년도 1온스에 23,400원에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23,4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코인스투데이, 그 구독자분께서 이제 알려주셨죠. 코인스투데이 이 사이트에서 은화를 가장 싸게 파는데, 지금 이 사이트가 은화 판매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일단 소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로 이제 구입을 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가격은 이제 21,8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이제 가장 쌌어요. 그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송기봉님이 이제 알려주셨던 그 KPMAX였나요? 그 사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법천사님이
반미 국가들은 가차없이 금융세력이 손을 보는군요. 저는 원래 반미였는데 금융세력들 알고부터는 무서워서 침미하려고요. 이렇게 써주셨고,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금융세력이 이제 반대하는 반대 방향으로 섰을 때 그 국가와 이제 국민들이 그대로 이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뭐 친미라던가 뭐 반미라던가 이렇게 어떤 나라를 뭐 좋아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방향에 우리가 서 있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이제 미국과 반하는 그런 세력이 됐다라고 했을 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터키처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뭐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몇 배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그 안에서 피해를 보는, 중산층들이 피해를 보는 그거는 저는 말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어느 방향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법 천사님도 원래는 이제 반미였는데 친미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 DYD님이 써주셨어요. 지금 이제 그 중국에서 1대1로 정책을 펴고 있고 이제 우리가 힘들겠구나 했는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압박이 좀 덜 가해지는 느낌이다. 결국 중국은 이제 분열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시진핑의 낙마와 함께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어떤 정권 욕심을 내면서 약간 무리하게 정책을 지금 피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예, 다음 보겠습니다. 금은동님이 지금 YG 레이팅스 3월 암호화폐 평가 기사를 이제 공유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지금 2019년 3월 YG 암호화폐 전망 보고서 리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보고서에서는 122개의 암호화폐에 대한 등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채택 면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디지털 자산으로는 글자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XRP와 EOS 비트코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XRP 그리고 EOS 비트코인 선정이 됐는데, EOS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그 평가 기관에서도 좋은 코인으로 이제 계속 선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이제 EOS는 이제 넣어 두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세 암호화폐는 모두 이 범주에서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스 레이팅스는 최고 암호화폐로 이제 XRP를 꼽았었잖아요. 그래서 기준으로 이제 이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3위인 XRP는 A 등급으로 이제 분류가 됐고요. 당연히 와이스 레이팅스가 이제 좋은 코인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XRP는 A 등급으로 이제 분류가 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은행 간 이제 거래를 위한 글로벌 시스템인 스위프트와 경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정을 받는다. 이오스는 또한 새로운 인터넷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이더리움에 도전하는 선도적인 암호화폐로서 A 등급을 받았고요. 또 이제 이오스는 이제 중국에서도 그 암호화폐 평가 기관에서 좋게 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인기 있는 가치 저장소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제 A- 등급, 에이다는 이제 B+, 비트코인의 뒤를 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직 이오스, 리플, XRP, 비트코인, 그리고 BNB의 4개의 동전만 B-로 평가를 받았으며 어떤 통화도 A 등급을 받지 못했다. 보상 요인 부분에서요. 위험과 이제 보상 요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그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좋게 보고 있는 코인들, 지금 이제 얘기했던 이런 코인, 이 세 가지 코인들은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은 저는 이제 담아 놓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된다라고 봅니다. 다음, 예, 금동님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한번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KT님이 써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이오스 관련 게임 스토어 같은 게 나왔다고 해서 아이템 스토어 앱을 받아서 게임을 받아봤는데, 로그인할 때 이제 프라이빗 키를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프라이빗 키는 저장이 안 된다고 적혀 있었지만 매우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찝찝해서 새 계정을 만들어서 이 이오스 정도 넣고 게임을 해보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오스 계정으로 뭔가 해본다는 경험은 좋았지만 이게 이제 블록체인과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활성화된 단계가 아니라 그런지 아직까지는 이해가 되질 않네요. 예, 아마 이제 지금 뭐 이오스도 그렇고요, 이더리움 뎁들도 그렇고 뭐 이제 그 관련된 뭐 게임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봐도 그 게임들을 직접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관련 뭐 이더리움을 내가 보유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게임인가 궁금하니까 해보는 정도일 거지, 아마 그냥 대중들이 너무 이 게임이 하고 너무 이 게임이 재미있어서 이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암호화폐 시장이 저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리플사가 그 게임 산업에 지금 1000억 정도 투자를 했잖아요. 10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와 같이 게임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대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짧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셨어요. 3월 29일 얼마나 기다렸는데 1월달만 해도 3월 29일이 오면 가상화폐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 뭔가 큰일과 대폭발을 예상했건만 별일이 안 나타났네요. 벡트도 들어오고 비트도 8,000불 정도 있어야 하는데 젠장, 앞으로 이제 14시간 남았네요. 미국 시장. 코리아 시장에서도 오늘 1시간 분 보면 압축되는 타이밍이고 오늘은 뭔가 일이 터질 건데 장대 양봉 기다려 봅니다. 조금 이제 이른 감은 있지만 이렇게 5분, 10분, 30분 봉상 시그널을 양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바 완성형.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1시간 봉 스토캐스틱이 고개를 드는 순간 월척이 낚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각 변동이 있는 날이니 많이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뭐 특별하게 어제 뭐 4,200달러까지는 돌파하진 못했지만 일단 저항이었던 4,06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아까 이제 송기봉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화 차트를 보니까 원화 차트와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계속 달러 차트만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원화 차트를 보니까, 지금 원화 차트입니다. 이거는 원화 차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제 보시면 이 2월 24일 달러 차트에서는 2월 24일 이 고점을 지금 못 넘었어요. 근데 원화 차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1월 8일 그리고요 이 작년 12월 20일 날 윗꼬리가 달고 이제 길게 내려왔던 이 저항 라인이 지금 450만원 455만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일단은 지금 원화 마켓에서는 지금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원화 마켓을 보면 돌파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은 원화 마켓보다는 저는 이제 달러 마켓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4,200달러 4,200달러까지 넘어가 줘야지 완전하게 돌파를 한다. 지금 이제 4,123달러인데요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고,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그 4,200달러의 그 채널 저항까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차트 설명까지 좀 같이 드릴게요.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라인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시간 봉에서 이제 보면요, 지금 저항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라인이 4,200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 고점과 이제 고점을 이었을 때요, 저점과 이 저점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널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좀 더 늘려볼까요? 네. 여기를 늘려야 돼. 좀 더 늘려서요. 이렇게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채널의 상단부까지, 그리고 이 지금 4,200달러를 넘어가 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지 될 것이고, 일봉에서 이제 보면 아까 이제 원화 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에서 지금 2월 24일 그리고요 12월 25일 그리고 이제 1월달 이 고점까지 다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12월달하고 1월달 이 높이가 원화 마켓과 다 차이가 납니다. 지금 원화 마켓과
원화 마켓은 여기 올라왔었죠, 바짝. 원화 마켓과 지금 달러 마켓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기준은 달러 마켓으로 이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마켓에서 완전히 4,200달러를 넘어가 줘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이제 봅니다. 예전에 막 뭐였죠? 우리나라 시장, 원화 마켓이 어느 정도 이 시장을, 전체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주도했던 2017년도 말, 그때를 이제 돌이켜서 본다라고 하면, 원화 마켓에서 이 돌파가 됐을 때 어떤 좀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이 시장 자체, 거래되는 통화를 봤을 때, 원화나, 다른 화폐보다는 이제 달러, 엔화, 이 비중이 이제 크기 때문에 달러 마켓에서 넘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Q&A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영상을 한 편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나온 기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일단 좋은 기사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미세고가 지금 이제 한 10% 넘는 상승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태국 최대 민영기업이 오미세고를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태국 최대 민영기업 CP그룹이 이더리움 기반 금융 플랫폼 오미세고 인수를 결정을 했고요. 그 인수액은 1억 5천만 달러로 1,700억 원 정도로 된다라고 하는데, CP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결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이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세고는 또 알리페이와 또 맥도날드와 이렇게 또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보시면 오미세고 시총이요, 지금 3천억이 넘습니다. 3천억이 넘는데, 야, 왜 1,700억에 이렇게 싸게 샀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요. 예, 잠시만요. 지금 일단 오미세고는 시총 26위이고요. 원화로 한 3천억 정도, 시총이 3천억 되는데, 보시면 3천억이라는 이 오미세고 물량을 다 오미세고라는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미세고 회사는 일정 부분 이제 갖고 있는 물량은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 물량을 갖고 있고, 오미세고 회사의 그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전체를 1,700억 원 주고 산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오미세고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 시총하고, 왜 시총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시총은 3천억인데 어떻게 회사를 1,700억에 더 싸게 사냐.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시총과는 약간 별개 개념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 오미세고 이제 회사를 인수한 거고, 물론 그 회사에서 오미세고 코인을 일정 부분 당연히 갖고 있긴 하겠지만, 이 전체 물량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기사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좀 좋지 않은 기사긴 한데, 이렇게 또 연기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연기가 안 되고, 승인이 되면 땡큐고, 승인이 안 되고 연기가 돼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 SEC에서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 결정을 연기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보면, 지금 연기를 했는데, 일단은 또 45일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에, 예, 기사가 나오면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5월 16일에 다시 한번 또 승인 여부를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미 증권 거래위원회 SEC가 올해 초 접수된 두 건의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 결과를 연기를 했습니다. 얘는 계속 연기를 하는데요. 일단 45일 연기를 하기로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5월 16일에 이 비트와이즈에서 지금 심사를 넣은 이 발표를 5월 16일로 연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네크와 솔리덱스가 또 넣은 부분은 그 이후로 또 연기를 했습니다. 5월 21일에 새로운 심사 기한을 두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5월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연기가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아마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 있었는데, 아마 김판희님이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싼 가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신규 진입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냐. 물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ETF 승인을 만약에 지금 이 타이밍에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규 진입자들이 지금 싼 가격, 비트코인 4,200달러도 안 되는 이 가격대에서 많이 이 시장에 또 뛰어들려고 하겠죠. ETF 승인이 낮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오히려
5월 16일이라든가 5월 20일로 연기를 시켜놓고요. 비트코인 가격을 어느 정도 상승시켜놓고 그 이후에 ETF 승인을 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골드 차트를 봤을 때요. 금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금 차트를 보면 금 차트가 ETF 승인 난 시점이 ETF 승인 시점이 그 바닥이 아닙니다. 바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잠깐만요. 골프가 쳐져서요. 오타가 나서 저기 또 골프로 검색이 돼서 일단 잠시만요. 금 차트를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설명드리다 보니까 같이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금 차트를 열고 보시면 금 같은 경우는 이제 ETF가 2003년도에 났습니다. 2003년도에 이제 금 선물이 2003년도 3월 달에 ETF 승인이 났는데요. 그때가 어느 위치였냐라고 이제 보면 바닥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SEC에서 승인을 연기한 이유도 저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게 그냥 제 어떻게 보면 뇌피셜일 수도 있는 건데 보세요. 금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2003년도 3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서 이제 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바닥 대비 얼마 올라온 자리냐? 바닥 대비 47% 47%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이제 바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저는 올라온 이후에 ETF 승인을 내주더라도 이제 내준다는 거겠죠. 오히려 그리고 승인 난 이후에는 또 뺐습니다. 이때도 금 같은 경우도 ETF 승인 난 후에 그 승인을 보고 또 달려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인을 보고 약간 상승하면서 달려든 사람들 떨궈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도 ETF 승인을 좀 더 미뤄서요. 바닥에서 좀 더 올라와서 한 제 생각에 뭐 6,000달러라든가 한 8,000달러 정도까지 올라와 준 이후에 그 다음에 승인을 해요. 그러면 승인을 보고 또 이제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물량을 다시 한번 털어내서 다시 또 하락을 만들어서 떨궈주고 그 다음에 재차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3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의견, 그리고 정보, 같이 공유할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